미국 마트에서 무시당한 한국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장이 무릎을 꿇었지요. 19살 청년이 낡은 가방 하나 메고 첫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발음을 비웃었습니다. 사장은 계산대 한복판에서 하루도 못 버틸 거라며 면박을 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곧 전산이 멈추면서 매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기로 결제합니다. 줄을 나눠주세요. 고객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줄을 나눴고 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흉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며칠 뒤 억만장자가 찾아왔고 서류 문제로 사장이 허둥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정확하게 처리를 해냈습니다. 이 젊은이가 진짜 전문가입니다. 순식간에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류사고 현장에서 사장은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 매장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한국 청년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잠시 일하러 온 알바생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그는 담담히 인사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인품과 능력에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러분이라면 그 사장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것도 예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낡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마트 정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 자동문이 열리자 싸늘한 에어컨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안쪽은 이미 북적이고 있었어요. 삑삑 울리는 계산대 소리, 아이 우는 소리, 카트가 부딪히는 금소금이 뒤섞였죠. 민주는 손때 묻은 배낭을 메고 카트 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그는 표정을 지우고 움직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이봐, 애야. 다시 말해봐. 방금 뭐라고 했어? 민주는 카트줄을 세우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발음이 이상하네. 어디서 왔어? 여긴 미국이야. 제대로 말해.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피식 웃었고 어떤 이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롱의 기운은 이미 공간을 가득 채웠죠. 민주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카트를 더 밀어 넣으려는 순간 무거운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누군가가 새 알바생이라고 속삭였고 사장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잘 들어, 꼬마야. 너 여기 하루도 못 버틸 거야. 손님들은 네 같은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 계산대 앞 한복판이었습니다. 줄 서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렸고 한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왜 저 아저씨는 저 사람을 혼내? 엄마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아 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억눌린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차분한 영어 대신 침착한 한국말로 입을 열었어요. 저 설명할게요. 제가 하려던 건 그만하세요. 말 대답하지 마세요. 카트나 정리하세요. 일이나 하세요. 민준의 말은 그 자리에서 잘려나갔습니다. 군중은 더욱 웅성거렸고 몇몇 고객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옮겼어요. 로버트 해밀턴은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 벌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 하루도 못 버틸 걸. 어쩌면 더 빨리.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들었어요. 억눌린 울분과 절제가 교차하는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사장도 외면할 수 없게 만들 만큼 차가웠죠. 그리고 곧 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카트줄을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작은 불씨가 이미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사장의 모욕을 묵묵히 견딘 직후 민주는 카트를 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매장 안쪽에서 새로운 소란이 터져나왔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계산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냉동고 문이 살짝 열려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죠. 카트끼리 부딪히며 금소금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포스가 멈췄어요. 영수증이 발행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내 결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봐, 난 환불 기다린 지 20분이 넘었어. 이게 뭐 하는 가게야? 불만의 목소리가 겹쳐지자 줄은 길게 늘어섰습니다. 고객들은 서로 앞뒤로 밀치며 목소리를 높였고 유아는 엄마 품에서 더 크게 울었어요. 로버트 해밀턴은 계산대 뒤에서 뒷짐을 지고 서서 얼굴만 붉혔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그냥 일시적인 오류일 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시나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숨을 한번 고르고 계산대 뒤 고객 서비스 데스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자 먼지 쌓인 종이, 영수증 뭉치와 오래된 수기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기 영수증을 쓸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기요? 그런 거 몇 년째 안 썼어요.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품을 냉장, 상온, 냉동으로 나누어 보관하세요. 임시 번호표를 붙이면 혼란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클레임 번호를 드리겠습니다. 물건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냉장, 상온, 냉동으로 모두 분류하고 표시하겠습니다. 고객 씨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가 없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민주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으실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영수증은 드리고 시스템이 복구되면 물건도 여기 그대로 있을 겁니다. 직원들은 민준의 지시에 따라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가 냉동 코너로 옮겨지고 음료는 상온 보관대로 정리되었습니다. 줄은 비록 길었지만 분노의 목소리가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영수증 뭉치를 건네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적어도 누군가는 노력하고 있군. 짧은 미소가 오갔습니다. 순간 매장 가득하던 수군거림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의 모욕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었지만 지금 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혼란을 잠재우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그는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혼란을 가까스로 수습한 직후 민주는 숨을 고르며 카트를 밀고 가게 중심 홀로 이동했습니다. 붉은 세일 현수막이 천장에 늘어져 있었고 반쯤 꺼진 풍선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 아래 진열대가 무너져 과자 봉지 수십 개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난장판 좀 봐요. 과자가 온통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라도 있긴 한가요? 말도 안 돼요. 아이들이 봉지를 밟으며 킥킥거리던 소리가 들렸고 몇몇 어른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직원 2명이 허둥대며 선반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손이 모자랐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몸을 숙여 봉지를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죠. 구겨진 과자를 바구니에 모아 차곡차곡 다시 올리고 떨어진 가격표를 주워 붙여나갔습니다. 그때 묵직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렸어요. 저 사람 좀 봐라. 야, 꼬마, 뭐라 해봐라. 하! 말투도 웃기네. 이게 서비스냐, 농담이야. 고객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피식거림은 계속 이어졌죠. 하루 품삯이 너한테 낭비됐다. 한 푼의 가치도 없어. 민주는 봉지를 주워 담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과자 봉지를 다시 세우는 그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네요.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하지? 민주는 몸을 돌려 과자 더미를 정리하다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러나 그 짧은 말마저 로버트 해밀턴은 흉내내며 비웃었어요. 봐라, 말도 갈라졌구나. 우스운 놈이군. 이런 걸 위해 우리가 돈을 주나? 군중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요. 민주는 마지막 봉지를 올려놓고 진열대를 곧게 세웠습니다. 손등에 땀이 번졌지만 그는 눈을 들지 않았어요. 다만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죠. 로버트 해밀턴은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군중 앞에서 체면을 무너뜨린 순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민준의 억눌린 분노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붉은 현수막 아래에서 조롱을 견딘 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무너진 진열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계산대에서 또다시 고객들의 고함이 터졌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영수증이 지금 필요해요. 이렇게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어요. 다시 멈췄어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줄이 멈췄고 아이의 울음이 겹치며 매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단순한 오류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직원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산대 뒤편의 좁은 관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금속 선반의 냄새와 먼지가 코끝을 찌르더군요. 라우터의 불빛이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에 이거 공부해본 적 있습니다. 민주는 관리용 영어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으며 차분히 말했죠. 먼저 캐시된 거래를 재전송하겠습니다. 이제 라우터를 재부팅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배치를 지웁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순간 라우터의 불빛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버가 깨어나는 듯한 소리와 함께 화면이 재가동되었습니다. 계산대의 스캐너가 삑 소리를 내며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죠. 다시 작동합니다. 드디어 감사합니다. 민주는 카운터 앞으로 나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연 보상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데스크로 가져가 주세요. 손해보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젊은이. 사람들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긴장된 공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작은 박수가 몇 번 터졌습니다. 그때 로버트 해밀턴이 성큼성큼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죠. 잘했습니다. 제 지시대로 했군요. 제가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밀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손끝을 조용히 쥐고 계산대가 다시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혼란은 잠잠해졌지만 누가 진짜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실에서 멈춘 기계를 살려낸 뒤 민준은 땀에 젖은 셔츠를 쓸어내리며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매장 밖은 여전히 소란했지만 이 작은 공간만은 낡은 형광등 아래 고요했어요. 낡은 테이블 위에는 자판기 커피 종이컵들이 흩어져 있었고 전자레인지에는 오래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교대 근무표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자판기에서는 탄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리며 안에 든 것들이 살짝 드러났어요. 그는 식은 도시락을 꺼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이 다 빠져버린 밥과 계란말이가 도시락 안에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화면에는 국제전화 표시가 떴고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번쩍였지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핸드폰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지금은 못 받아요.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다시 고요가 흘렀지요. 가방은 여전히 반쯤 열린 채였습니다. 그 안엔 구겨진 비행기 탑승권, 동전으로 무거워진 작은 지갑, 그리고 한국어로 쓰인 여러 문서가 비쳐 보였어요. 부모 진단서, 장학증명서, 대기업 추천서 같은 선명한 글자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직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판기로 걸어가다 무심코 가방 속을 흘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쉬는 시간인가 보네요. 아, 미안해요. 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철캔이 덜컥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직은 말할 수 없어. 휴게실의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고 가방은 여전히 반쯤 열린 채 안에 서류와 지갑 그리고 그의 삶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휴게실에서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매장 앞으로 돌아오자 입구 쪽 고객 서비스 데스크는 이미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여름 더위와 차량 소음이 흘러들었고 반납된 카트들이 어지럽게 쌓여 길을 막고 있었어요. 이 쿠폰이 오늘까지 유효하다고 적혀 있잖아요. 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영수증은 여기 있어요. 지난주에 샀는데요. 저 매니저가 필요해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서로 다른 억양이 겹치며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가 울고 다른 줄에서는 사람들이 팔짱을 낀 채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죠.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요? 시스템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민주는 흔들리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쿠폰은 원본 영수증과 함께만 유효합니다. 영수증이 일주일을 지났다면 시스템에서 거부됩니다. 고객이는 빠르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있어요. 일주일 아니면 안 돼요. 민주는 스페인어로 답하는 듯 했지만 한국어로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일주일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카드의 결제가 차단될 수 있어요. 고객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카드가 막힌다고요? 네.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면 차지백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둘 다 손해입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고객 1과 고객 2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주는 책상 위에 영수증을 가지런히 놓고 스테이플러로 묶었습니다. 영수증 2장을 같이 스테이플로 묶겠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분쟁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명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고객 1은 주저하다가 펜을 들어 서명했고 고객 2도 따라 서명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정말 감사합니다. 큰 손해를 막으셨어요. 민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름바람이 다시 자동문을 통해 들어왔고 그제야 줄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박수는 없었지만 고객들의 눈빛에 담긴 안도와 존중이 그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선식품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기를 뒤덮고 있었어요. 바닥 타일에는 물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카트 바퀴가 삐걱거리며 줄을 막고 있었죠. 통조림 진열대 앞에서는 손님들이 전단지를 흔들며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광고에는 2.99라고 적혀 있는데 결제는 4.50이 됐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건 사기입니다. 라벨러가 고장난 모양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병목은 더 심해졌습니다. 통조림을 손에 쥔 채 화를 내는 이들, 카트를 막아선 이들까지 얽혀소라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민주는 계산기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게 반짝이는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죠.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차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요? 그게 무슨 소용이죠? 단가 곱하기 중량에서 세일료를 빼면 됩니다. 여기 4.50 빼기 1.51. 정확한 가격은 2.99입니다. 민주는 종이에 간단한 수식을 적어 보였습니다. 광고에 정확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주변의 소란이 잠시 가라앉았어요. 민주는 곧장 임시 라벨기를 꺼내 새 가격표를 인쇄했습니다. 잘못 붙은 라벨 위에 덧붙이자 바로 정리가 되었죠. 민주는 확성기를 잡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들께 알립니다. 가격 차이는 즉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세일 품목에 대해서는 차후 사용 가능한 보상권을 발행해 드립니다. 확성기 소리가 매장 중앙에 퍼졌습니다. 지금 환불해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면 공평하네요. 적어도 책임을 지네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쏟아내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었고 대신 계산대로 줄을 다시 세우는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민주는 직원들을 불러 진열대를 옆으로 재배치시켰습니다. 막혀있던 동선이 열리자 카트가 부드럽게 움직였죠. 진열대까지 재배치하네요. 보세요. 통로가 이제 깨끗하게 열렸어요. 그 애가 없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민주는 땀이 이마에 맺히는 것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혼돈으로 가득 찼던 신선식품 코너가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었어요. 신선식품 코너의 소란이 가까스로 진정된 뒤 민주는 땀을 닦으며 뒤편 관리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회색 책상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장부와 영수증 뭉치가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탁상 선풍기는 덜그럭거리며 돌고 있었지만 후텁지근한 공기를 쫓아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형광등은 깜빡거려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낮고 불안한 목소리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죠. 사장님, 세법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주 당국에 걸리면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수천 달러나 될 겁니다. 로버트 해밀턴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장부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냥 장부를 닫으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보며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결과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어요. 빨간 줄이 장부 위에서 꿈틀거리듯 도드라졌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항목들을 보여주세요. 민준 씨요? 이건 복잡한 세무 기록이에요. 민주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할인 코드가 과세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면세로 처리되어야 해요. 쿠폰 환급 항목도 잘못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줄이 잘못된 건가요? 네, 장부를 수정하시고 바우처를 재발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정한 값입니다. 직원이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자 화면에 빨간 줄이 사라졌습니다. 균형이 맞습니다. 이제 벌금은 없습니다. 수천 달러를 절약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로버트 해밀턴은 땀을 훔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제가 하려던 말입니다. 잘했어요. 제 직원들이 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시선은 이미 그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장님이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무실 문틈으로 그 대화의 기운이 새어나갔습니다. 바깥의 직원들조차 고개를 들어 안을 엿보았어요.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장부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로버트 해밀턴은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틈으로 직원들의 시선이 새어나오던 그때 로버트 해밀턴은 서류를 움켜쥐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인사부, 그의 서류를 내게 가져오게. 이 아이가 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다. 사장님, 임시 계약직분입니다. 추가 자료는 없습니다. 제기랄. 그는 도대체 누구지? 그는 얼굴을 굳힌 채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금속 선반이 층층이 늘어선 냉동 보관실이었고 컴프레서의 낮은 소음이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은 축축했고 성에가 하얗게 끼어 있었어요. 너 뒤로 가서 상자들을 옮겨라. 눈에 띄지 말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민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네요. 그때 갑작스런 물소리가 공간을 찢듯 들렸습니다. 배수구가 넘쳐 물이 바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수구에서 물이 새고 있어! 이런... 바로 그 순간 장을 보러 온 노인 고객이 카트를 밀며 통로를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조심하세요. 민준은 재빨리 미끄럼주의 표지를 집어들고 고객 앞에 세웠습니다. 동시에 다른 직원들에게 손짓으로 지시를 보냈지요. 여기 경고 표지 빨리 세워요. 저쪽은 걸레로 닦으세요. 통로는 비워두세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걸레를 들고 서둘러 동선을 막았습니다. 노인 고객은 겨우 몸을 추스르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그의 팔을 잠시 붙들었지요. 고마워, 아가. 순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기, 방금 한국말 한 거야? 정말 그녀를 구했네. 넘어졌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뻔했어.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로버트 해밀턴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들려 했던 그의 의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민준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있었지요. 냉동 보관실에서의 소동이 끝난 뒤 민준은 상자를 내려놓고 겨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기도 전에 매장 전면의 고급 와인 코너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 와인병들이 반짝이고 가죽 케이스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금장 시계를 찬 맞춤 수트 차림의 지역 유지가 계산대 앞에 우뚝 서 있었죠. 제 기부재단 기부 처리를 위해 이 영수증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세금 면제, 단체 번호 확인, 기부자 명단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복잡한 서류 절차라서요. 로버트 해밀턴이 억지 웃음을 띠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이죠. 잠깐, 어디 코드가 있었지? 유지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규정을 모르십니까? 대형 기부에서는 기본 사항입니다. 로버트 해밀턴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요. 압니다. 다만 약간 지연이 있었을 뿐입니다. 카운터 앞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단체 번호가 여기와 일치합니다. 세법 501시 조항에 따라 면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기부자 이름은 이 양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마리아 로드리게스는 화면을 크게 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민준은 차분히 서류를 정리해 제임스 클라크에게 건넸습니다. 얇은 종이 위에 모든 처리 방법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임스 클라크는 눈빛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군요. 매우 전문적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로버트 해밀턴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니저님, 때로는 가장 현명한 리더십이란 직원들을 믿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버트 해밀턴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은 더 이상 사장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와인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역시 한국 청년이 똑똑하다. 맞아요. 기특해라. 그 잔잔한 칭찬이 매장 안공기 속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장의 체면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뚜렷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와인 코너에서의 일침이 끝난 직후 매장 중앙 계산대 홀은 여전히 붉은 세일 현수막과 충들어진 풍선 장식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오후 피크 시간이라 줄선 고객들로 가득했어요. 공기는 눅눅하게 뜨거웠습니다. 로버트 해밀턴은 무대 쪽으로 걸어나와 민준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죠. 야, 꼬마야, 한마디 해봐. 또 그 우스운 억양이군. 손님들이 그 농담을 좋아하겠지. 그의 웃음소리가 확성기처럼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고객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웃음을 터뜨리진 않았어요. 대신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 젊은이가 앞서 영수증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가 쿠폰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어요. 덕분에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사장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로 웃음을 띠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요.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그때 줄맨 앞에 서 있던 노부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청년이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 짐을 들어주었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었어요. 그를 조롱하지 마세요. 노부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다른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그분뿐이에요. 존경받을 사람이라면 바로 그분입니다. 로버트 해밀턴은 잠시 얼어붙은 듯 민준과 군중을 번갈아 보았죠. 뭐라고요? 너희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군중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농담에 웃음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대신 시선은 민준을 향했고 사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체면이 무너지는 장면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홀에서 사장이 얼굴을 붉힌 직후 창고 쪽에서 거대한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은 즉시 뒤편 물류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금속 팔레트가 기울어져 음료수 박스들이 산처럼 무너져 있었어요. 지게차는 급히 멈춰서 덜컹거리며 멈춰섰습니다. 바닥은 터진 캔 음료로 흥건히 젖어 끈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팔레트가 쓰러집니다. 아, 발목이야. 통로가 막혔어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손만 허둥댔습니다. 로버트 해밀턴이 헐레벌떡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누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사장님 다쳤습니다. 도와야 합니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 그는 뒷걸음질 치며 구석으로 물러났고 목소리가 허탈하게 떨렸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들으세요. 우선 그분을 휴게실로 옮기세요. 지금 바로.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 통로를 정리해 주시고요. 누가 대걸레 좀 가져오세요.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유리병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민주는 눈을 번뜩이며 지게차 운전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물류 흐름을 3번 통로로 돌리세요. 통로가 정리될 때까지 지게차는 들여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자는 안전구역으로 옮겨졌고 대걸레로 바닥을 닦아 길을 다시 열었어요. 막혀있던 박스 더미도 정리되자 물류 동선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해결했네요. 그가 없었으면 아직도 꼼짝 못했을 겁니다. 정말 리더십이네요. 한쪽 구석에서 로버트 해밀턴은 땀을 훔치며 눈을 피했습니다. 말문을 잃은 채 그의 무능함과 민준의 침착한 리더십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죠. 창고에서 혼란을 수습한 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뒤편 출입구로 쏠려 있었습니다. 바닥은 터진 음료로 젖어 있었고 통로에는 아직 미끄러운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억지로 기침을 한 로버트 해밀턴 사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그 순간 그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창고문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였습니다. 넘어졌어요? 무릎을 꿇고 있네요. 이런 일이랍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몇몇
고객의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 먼저였고 이내 웅성거림으로 번졌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고 있네요. 이제 누가 진짜 이곳을 지키고 있는지 알겠군요. 로버트 해밀턴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민준이 곧장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요. 사장님, 조심하세요. 제 손을 잡으세요. 로버트 해밀턴은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준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저 아이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근거렸습니다. 권위자가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은 장면은 모두의 눈에 뚜렷하게 남았고 민준의 손으로 다시 일어서던 그 순간 누가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창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난 뒤 로버트 해밀턴은 땀에 젖은 얼굴로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오래된 컴퓨터가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서류 캐비닛은 빽빽하게 서류로 채워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커피 자국과 구겨진 포스트잇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직원 서류가 어디 있지? 젠장! 그는 키보드를 두드려 인사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임시 에이전시 계약서, 기본 정보만이라는 문구가 누렇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예, 사장님. 임시 직원입니다. 추가 자료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전부일 리가 없는데. 그는 전화를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가락이 책상 위를 톡톡 두드렸어요. 로버트 해밀턴은 낮게 중얼거리듯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그 애는 왜 여기 있는 거냐?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그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사람 없이는 숫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 청년은 어디 있죠? 솔직히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사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직원들의 시선은 사장의 어깨를 지나쳐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민준의 존재감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사무실에서 불안에 휩싸였던 로버트 해밀턴 사장은 체면을 회복하려는 듯 VIP 라운지로 걸어 나왔습니다. 크리스털 조명이 반짝였어요. 대리석 바닥 위에는 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인과 치즈가 가지런히 진열된 코너에는 금시계와 맞춤 수트를 차려입은 지역 억만장자가 서 있었죠. 주변 고객들은 명품 가방을 든 채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와인 주문이 정확히 처리되길 기대합니다. 세금 면제는 적용되어야 하고 운송 서류도 명확해야 합니다. 손님,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로버트 해밀턴 사장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면제 코드가 어디였더라? 제임스 클라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이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군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차분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면제 코드는 B12 항목 아래에 있습니다. 배송은 이 창고 출입구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메인 적재구를 통해서는 안 됩니다. 앤드류 밀러는 서류를 황급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가 맞습니다. 이제 서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제임스 클라크는 서류를 받아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율적이군요. 전문적입니다. 잘했소. 제임스 클라크는 로버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관리자, 유능함을 믿는 법을 배우게. 자존심으로 사업을 망치지 마십시오. 로버트 해밀턴 사장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버렸어요. 저 아이가 거래를 살렸어. 매니저보다 더 당당해 보이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민주는 제임스 클라크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비는 뚜렷했습니다. 제임스 클라크와 나란히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진짜 힘을 가진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억만장자가 민준의 능력을 칭찬한 직후 사람들의 시선은 계산대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형 쇼핑백이 쌓여 있었고 기념품 코너에는 미네소타 로고가 찍힌 티셔츠와 머그컵, 스노우볼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때 쇼핑을 마친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계산대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이 이렇게 인정받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차다. 맞아요.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와, 진짜 멋지다. 그들의 눈은 눈물로 촉촉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객 몇 명이 그 대화를 흘려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청년은
유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상적이군요. 그 말은 라운지와 계산대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일반 고객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보탰습니다. 그는 이 인정을 받을 만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해냈습니다. 계산대 홀 전체가 박수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런 아이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구나.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민준의 존재감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국적과 언어를 넘어 그 순간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홀에서 박수가 울려 퍼진 직후 민준은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자판기 커피의 탄내가 은근히 남아 있었고 낡은 소파가 벽을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가방을 의자 옆에 두고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죠. 잠시 뒤 휴게실에 들어온 직원 일이 무심코 그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흘러내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그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한국어로 된 병원 진단서가 인쇄되어 있더군요. 병원 진단서야? 한국어로 쓰여 있어? 옆에 있던 직원 누가 다가왔습니다. 뭐야? 장학금 서류도 있고 명문대 관련인가 봐. 그리고 회사 추천서도 있어. 직원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그냥 임시직이 아니라는 거야? 설마 뭔가 다른 사람이야. 직원일은 다시 조심스럽게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의 짐을 짊어지고도 여기서 일하고 있네. 조용히 닫힌 휴게실 문 너머로 작은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들었어? 그 한국의 유명한 대학 출신이라더군. 그럴만하네. 그래서 일도 척척하는 거였어. 민준이 돌아올 때쯤 휴게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가방 속 진실은 직원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그를 향한 시선은 동정과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죠. 계산대 홀에서 박수가 멎은 뒤 해밀턴 사장께서 민준을 곁눈질하더니 그를 후방 직원 대기구역으로 불렀습니다. 좁은 공간에는 냉장고 모터 소리가 웅웅 울리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교대 근무표가 붙어 있었어요. 몇몇 직원은 벽에 기대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죠.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이 편찮으십니다. 병원비가 계속 들어와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이라도 부모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요? 민주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몰랐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 공간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단조롭게 울리고 있었죠. 해밀턴 사장께서는 입을 열려 했으나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깨닫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은 흔들렸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민준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정과 존경이 교차하는 시선이 좁은 대기구역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후방 대기구역에서 민준이 부모님의 사정을 털어놓은 뒤 퇴근 준비 시간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매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정리된 카트를 밀며 복도와 휴게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은 냉장고 모터 소리와 어우러져 잔잔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우린 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너는 우리 누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더라. 정말 네가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남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내 책임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직원 3이 의자를 끌며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들어.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 같은 존재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여기 있어. 응, 항상. 복도와 휴게실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물과 따뜻한 시선이 민준을 감싸며 그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휴게실에서 직원들의 눈물이 채가시기도 전에 로버트 해밀턴 사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트 중앙홀로 나왔습니다. 계산대 라인이 길게 이어져 있고 고객들이 쇼핑카트를 밀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고객들이 놀라서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직원들조차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로버트 해밀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없었다면 오늘 이 가게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판했습니다. 민주는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일어서십시오. 중요한 건 가게와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계산대 줄에 서 있던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흐느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국 청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정받다니. 가슴이 벅차네요. 조용히 흐르던 공기 속에서 직원 일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는 이럴 자격이 있습니다. 뒤이어 고객끼리 외쳤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순식간에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계산대 홀은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과 고객 모두 눈물과 웃음을 뒤섞은 채 손뼉을 치며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장이 무릎 꿇은 그 자리에는 기다려온 통쾌함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마트 중앙홀에서 울리던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고객들은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늦은 저녁, 매장은 고요를 되찾았고 사무실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창문 틈으로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흘러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해밀턴은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앞에는 낮에 벌어진 장면이 계속 맴돌았죠. 민준이 직원들과 고객들의 박수 속에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해밀턴이 중얼거렸습니다. 권력과 자부심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눈멀게 했습니다. 로버트 해밀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초롱했던 그 소년이 제게 있던 것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해밀턴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철이 손에 잡혔습니다. 낡은 명함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고 손가락이 천천히 명함을 넘길 때마다 과거 함께 일했으나 내가 밀어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름들, 내가 밀어낸 사람들 전부였구나. 로버트 해밀턴이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사람을 쫓은 것이 아니라 권위를 쫓았구나. 그리고 결국 둘 다 잃고 말았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고 그의 얼굴에는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쌓아온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직함이었나? 박수였나? 텅 빈 자부심이었나? 그는 명함철을 서랍에 밀어넣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사무실은 냉장고 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후회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죠. 사무실에서 후회의 혼잣말이 메아리치던 그날 밤 매장은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난 통로 바닥은 반짝였고 계산대 위에는 정리된 영수증과 소소한 물품만이 남아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고 손님들은 거의 떠난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카트를 밀며 마지막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죠. 카트는 가지런히 정렬하자 하나씩 놓이면 더 깔끔해 보여. 그는 카트를 차곡차곡 맞춰 세우고 신선식품 코너로 이동해 채소 진열을 가지런히 했습니다. 이건 앞에 놔. 이게 더 낫네. 뒤늦게 퇴근 준비를 하던 직원들이 다가왔어요. 오늘 고마웠어. 네가 있으면 항상 일이 더 수월해. 네가 있으면 가게가 다르게 숨 쉬는 것 같아. 민주는 고개를 들어 잔잔히 미소 지었죠. 별거 아냐. 그냥 내 할 일 했을 뿐이야. 앤드류 밀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가 곧 떠나는 거지. 그렇지? 눈빛에서 이미 보이잖아. 민주는 마지막으로 카트 손잡이를 닦으며 동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몸 조심해 모두. 난 괜찮을 거야.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도 잘 지내. 그의 미소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먼 길을 떠날 준비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보기에는 평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아쉬움으로 가득했어요. 매장이 정리되고 불이 하나둘 꺼진 늦은 밤, 직원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테이블 위에는 피자 박스가 놓여 있었고 종이컵에는 콜라와 사이다가 따라져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엔 피곤함과 어딘가 모를 달뜬 기운이 섞여 있더군요. 이거 하나쯤은 챙기지 않고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직원들은 박스를 열어 피자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민준 씨, 이곳을 바꿔놓으셨어요. 저희는 민준 씨를 가족처럼 기억하겠습니다. 저희는 민준 씨를 가족처럼 기억할 겁니다. 민주는 종이컵을 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마움과 슬픔이 함께 배어 있었어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고 로버트 해밀턴 사장이 들어오셨습니다. 순간 휴게실 분위기가 굳어졌지만 그는 천천히 걸어와 민준 앞에 섰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빚을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깨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뀌겠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숨을 고르더니 한 사람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친구에게 가는 길에 빛이 가득하길. 건배. 종이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휴게실에 울렸습니다. 소박한 송별식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가족 같은 정과 눈물이 함께 있었어요. 직원 휴게실에서 작은 송별식이 끝난 뒤 민주는 가벼운 배낭을 메고 마트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저녁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주차장에서는 차들이 불빛을 켜고 오가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십시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문 앞에는 직원들이 모여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짊어졌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인품과 능력에 있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의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저마다 눈빛에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그때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다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어요. 저 아이가 한국 청년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큰 울림을 주네요. 군중 속에서 로버트 해밀턴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진정한 가치는 자존심이 아니라 인품에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뒤돌아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담담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우리는 오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고객들과 직원들이 동시에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녁 하늘과 자동차 불빛 사이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은 단순한 알바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가르침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마트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고 신선식품 코너엔 고객들의 발길이 분주했어요. 그러나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민준이 남긴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 바퀴 달린 카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볼 때마다 그가 하나씩 놓으니 더 깔끔해 보인다고 말하던 게 떠올라요. 나도 그래. 단순한 정리였는데 그 속에 책임감이 숨어 있었지. 고객들 사이에서도 소곤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제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 젊은 청년이 가게 전체를 살렸습니다. 돈이나 직책이 아니라 마음과 능력이 진짜 가치라는 걸 보여줬지. 휴게실에서는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모여 있었고 그때 해밀턴 사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거만함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겸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제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존중 없는 권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이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그 장면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 사이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퍼졌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작은 변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날의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자랑하듯 전했습니다. 미국 마트 한복판에서 한국 청년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존경을 얻는 걸 봤습니다. 그날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었던 그 순간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마트 사람들은 일할 때마다 하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진심과 능력에 있다. 민준의 이름은 더 이상 출근부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모두의 삶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